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게시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답변 달기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엑셀을 켜놔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건 제가 좀 더 이제 설명을 조금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엑셀을 하나 켜봤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우리가 기본 원리를, 일단 제가 알고리즘을 두 가지를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필드를 두 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크게 우리가 따지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방식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필드를 두 개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과 세 개로 처리하는 방법, 이 두 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두 개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본 원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입력을 했다고 칠게요. 뭐, 그게 이제 1번 글이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또 어차피 글은 최신에 입력된 글이 이제 맨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글이 입력이 됐고, 두 번째 글이 입력이 됐고, 세 번째 글, 뭐 네 번째 글, 이런 식으로 글이 입력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뭐 2번 글에 대해서 답변글을 올릴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이제 그 글은 다섯 번째로 입력되는 글이겠죠. 근데 그 다섯 번째로 입력되는 글은 2번 글에 대한 답변글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위치가 여기에 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위치에 다섯 번째 글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위치를 밀어내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자면 이제 이런 순서로 우리가 쭉 글이 저장돼서 보여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답변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글에 대한 그 글 밑에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5번 글, 마지막에 작성된 글이 2번 글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에 끼어들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그 기존에 원래, 그러니까 2번 글이 요 위치에 있었는데, 자, 얘가 한 칸 뒤로 밀려나는 거고, 나머지도 한 칸씩 뒤로 밀려나서 뒤에 자리를 한 칸씩 밀려나가는, 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결국 답변글이라고 하는, 자,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글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리 찾기예요. 자, 우리가 답변인데 엉뚱한 위치에 답변이 달려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거는. 뭐 큰일 날 정도까지는 어쨌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답변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리에 해당 글의 정확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는 이미 기존의 다른 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리를 한 칸씩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다라면은 이 두 가지 필드 두 개로 처리하는 방법이나 세 개로 처리하는 방법이나 결국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약간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조정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뿐이지, 결국 큰 알고리즘으로 따지면 결국 이런 아주 단순한 데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건 일단 첫 번째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뭐 둘 다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어떤 방법이든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만은 확실하게 익혀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으냐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활발한 토의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뭐 이슈가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 익숙해지신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샘플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실제로 실행을 시켜가면서 지금 요렇게 하니까 답변의 위치가 요렇게 바뀌는구나, 전체 글에 대한 위치가 요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만약에 그냥 설명만으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직접 한번 작성을 해 가시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샘플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 보시라고, 자, 일단 제가 자, 테이블 쿼리를 하나 준비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 샘플이라고 하나 이제 만드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 샘플이라는 쿼리에는요, 자, 일단 뭐 넘버값 하나 주시면 되겠고, 자, 걔는 넘버라고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브젝트라고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바 캐릭터 2 해가지고
대충. 자, 요거는 그냥 우리가 어차피 확인하기 위한 이제 그런 필드일 뿐이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답변에 대한 필드. 먼저 두 개를 이용했을 때입니다. 필드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필드는 상관없는데, 자, 포스. 자, 요거는 이제 포지션에 약자를 써서, 자, 어떤 답변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포스라고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필드명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버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depth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들여쓰기를 위해서, 아무래도 답변하기는 우리가 좀 더 들여쓰기가 돼야 쉽게 구별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테이블을 하나 만드시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값을 넣어가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좀 더 이해를 돕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냥 말로만도 설명이 이해가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한번 직접 테이블 만들어서 값도 넣어가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 일단은 이제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답변을 달 때 기본적인 이제 규칙이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 규칙이라는 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런 규칙을 먼저 딱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정렬은 우리가 일단 먼저 데이터를 이제 글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정렬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렬을 어떤 걸 기준으로 했습니까? 넘버, 글번호를 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입력되는 글번호를 내림차순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정렬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답변하기를 하시게 되면요, 그 정렬 기준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정렬은 이제는 넘버가 아니라요, 자, 저 포지션이라고 하는 필드 있죠? 이거를 기준으로, 자, 오름차순으로,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내림차순이 아니고 오름차순이냐? 자, 그것도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설명을 다 듣고 나시면은, 왜 오름차순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도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규칙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규칙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때, 먼저, 기존 데이터의 모든 포지션 값은 무조건 일씩 증가시킨다. 자, 바로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자, 한 자리씩, 자, 이제 새로 끼어들게 할 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결국 뒤에 이미 입력됐던 값들을 한 자리씩 자리를 옮겨주는 이제 그런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 값은 일씩 증가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바로 이겁니다. 처음 입력되는 데이터. 자, 요것을 처음 입력된다는 데이터는 바로 부모글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부모글이라고 이제 명칭하는 거는 그냥 답변글이 아닌 모든 글은 그냥 부모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내가 인서트하는 건 무조건 그냥 일단 부모글이에요. 부모글이고, 만약에 이제 입력되는 글이 요게 이제 답변이다. 2번 글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자식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글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력되는 데이터는 무조건 포스와 뎁트 값은 0으로 입력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것은 이제 이 이유 때문에 이제 오름차순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이 규칙을 외우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흐름을 이해했을 때, 이런 규칙이 나오게 되겠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절대 외우시라고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가면, 이런 규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그냥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테이블에 입력되는 그 모양을,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일단 준비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차피 이제 넘버 값이 입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브젝트, 그 다음에 여기는 포스,
그리고 여기는 depth. 자, 이렇게 이제 4개의 필드가 이제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테이블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제 요렇게 이제 준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요. 일단 처음에 저는 먼저 무엇을 하느냐면은 insert into를 할 겁니다. 어디에다가 sample이라는 테이블에다가요. 그래서 values에서 뭐 일단 처음에 넘버는 1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AAA라고 입력하고 subject force는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자, 아까 규칙에 의해서 무조건 처음에 입력되는 데이터.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이 지금 처음 입력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여튼 답변이 아닌 모든 부목을 자, 그것들은 전부 다 무조건 포스와 뎁스를 0으로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지나 보시면은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 포스 값도 0이고 포지션 값, 그다음에 뎁스 값도 0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것을 실행을 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AAA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0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도 0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뭐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두 번째 글을 입력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글을 입력을 할 건데 자, 입력을 위해서 요거 잠깐 저는 잠깐 뒤로 밀어 놓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을 자, 저는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에는 이제 2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2라고 입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BBB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와 뎁스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0, 0으로 입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이 포스 값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할 때 기준이 될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킬 건데 포스 값이 똑같으면 이게 정렬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뎁스는 상관이 없는데 이 포지션 값은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무조건 원칙은 처음에 입력되는 글들은 무조건 포스는 0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0으로 한다면 이미 기존에 입력된 글은 1번 글이 있잖아요. 요 1번 글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이면 안 되죠. 자, 바로 여기서 이제 바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때 기존에 입력됐던 데이터의 포지션은 무조건 1씩 증가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를 위해서 자리를 하나씩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새로 입력되는 글은 무조건 포지션이 0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을 만약에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했을 때 마지막으로 입력된,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으로 입력된 값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값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려면은 또 거기에 따른 또 코딩이 필요할 것이고 얼마나 또 번잡스럽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조건 일단 이 입력할 때에는 포지션은 0으로 입력을 하되 그 전에 이미 입력됐던 글들은 1씩 증가를 시켜서 자리를 하나씩 물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번 글을 입력하실 때에는 먼저 2번 글부터 입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사전에 먼저 무엇이 처리가 돼야 되냐면요. 자, 한 칸 더 삽입을 할게요. 사전에 먼저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 샘플이라는 이제 테이블이겠죠. 샘플이라는 테이블에 값을 변경할 겁니다. 뭐를? 포지션 값을요. 그래서 포지션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포지션의 현재 값을 1씩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존에 있던 내가 새로 입력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모든 데이터의 포지션 값을 1씩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이제 먼저 이거를 먼저 시행을 시키는 거죠. 이제 인서트를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시행시키면 이미 기존에 입력돼 있던 1이라는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지션이 얘가 1로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1로 증가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서트 이제 요것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2번 글로서 요렇게 이제 BBB 자,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0으로 요렇게 저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글이 입력됐어요. 아직은 답변 글이 아닌 거죠. 그냥 평범한 일반 부모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일반 글입니다. 답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글 하나 또 입력해 볼까요?
예, 요번에는 세 번째 글을 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예, 좀 빈칸을 또 준비를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제가 이제 입력을 세 번째 글을 입력할 건데 그러기 전에 먼저 여기서도 또 뭐가 처리가 돼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샘플, 셋, 포지션 값을 먼저 어떻게 해요? 플러스 1.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 그대로 코딩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1번과 2번 글은 1씩 증가를 해야 됩니다. 포지션 값을. 그러면 BBB는 이제 얘는 1로 증가가 될 것이고 얘는 1이었으니까 2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번 글이 입력이 됩니다. 자, 3번 글이 자, 요거 일단 한번 더 삽입하고 자, 해서 insert into 샘플 테이블의 values 3번 글이 입력이 되는데요. 3번 글에 대해서는 이제 CCC라는 서브젝트를 주도록 하고요. 자, 얘는 무조건 0이에요. 그리고 뎁스도 0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3번 글에 대해서 자, CCC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0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 예, 되겠고 이제 조금 어떻게 약간 이제 좀 뭔가가 감이 오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이 저장이 되면 결국 포지션 값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0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입력된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0이 가장 최근에 입력된 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예. 그래서 가장 포지션 값이 큰 값은 뭡니까? 가장 오래전에 입력된 글이라는 자, 바로 이제 그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바로 이제 넘버로 정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포지션으로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왜 포지션을 굳이 이렇게 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포지션을 맨 마지막 값으로 이렇게 따로 주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입력된 값을 다시 셀렉트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 거기에 따른 오히려 부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무조건 처음에 입력되는 포지션을 0으로 주고 그 전에 먼저 기존의 모든 데이터를 일씩 자리를 물려주는 자, 요런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자, 데이터를 하나 더 입력을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아니면 한 번을 더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번엔 네 번째 글을 또 한 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자, 약간 이제 다시 빈칸을 한번 줘보고요. 자, 네 번째 글까지만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글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업데이트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et post 값은 어떻게 해요? 예, 기존의 값에다가 1씩 증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0이었던 값은 1이 될 것이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글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sample values 네 번째 얘는 DDD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무조건 0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 코딩으로 할 때에도 뭐 이 값에 포지션 값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 없잖아요. 무조건 0으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 값이 DDD가 되고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0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일반 글은 이렇게 저장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시키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답변을 한번 달아볼게요. 답변. 뭐 아무 글이나 좋습니다. 우선 뭐 우리가 1번 글에 대한 답변 한번 달아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제가 자,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1번 글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답변을 달아보자. 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이요. 1번 글에 대한 답변을 달게 될 경우 그 글은 넘버로 따지면 글 번호로 따지면 5번째 글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 포지션. 자, 이 포지션을 통해서 1번 글에 대한 답변이 바로 1번 글 밑에 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 화면에 출력해서 보여질 때에는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4번 글이 가장 위에,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이렇게 보여질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부분을 자, 미리 제가 이거를 이제 정렬을 시켜서 보여드린다면요.
자, 지금 입력은 이제 요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그냥 입력되는 부분인 거고, 자, 입력되는 부분인 거고, 자, 이제 실제 이것이 정렬이 되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자, 이제 여기가, 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요거를, 자, 이게 제가 타블릿이라서 이게 조금, 예,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는 4번, 여기는 3번, 2번, 1번. 자, 우리가 아까 요 데이터를 포지션을 통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AAA, 여기는 BPP, 여기는 CCC, 여기는 DDD가 되는 거고, 포지션도 여기는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1, 2,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출력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거죠. 요게 화면에 보여지는 거고, 자, 이제 요게 화면에 보여지는 거고, 자, 요것은 이제 우리가 입력한 순서대로 그냥 DB상에는 이제 요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구별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1번 글에 대한 답변을 달겠다는 거예요. 그럼 1번 글에 대한 답변은 결국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요 밑으로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요 자리에 1번 글의 답변이 오고, 요 위치에 2번 글에 이제 1번 글의 답변이 1번 글이 올라가는 거죠. 자, 현재 우리가 1번 글에 대한 답변을 달 거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여기가 끝이에요.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럼 결국 여기에 1번 글에 대한 답변이 오고, 여기가 1번 글이 와야 되고, 여기는 2번 글이 와야 되고, 여기는 3번 글이 와야 되는. 그리고 위에는 여기는 4번 글이 와야 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해당하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값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글에 대한 답변을 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자, 이것을 일단 우리가 보통 이거 의사 코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푸는 거, 코드를 이렇게 말로 쉽게 푸는 것을 의사 코드라고 하는데, 자, 지금 그걸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보다, 여기서 이제 부모라는 것은 답변을 달고자 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 글보다 큰 포지션은 일씩 증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 자리를 비켜줘야 되니까. 증가시킨다. 예. 그리고 답변글은, 자, 지금 우리가 답변하고자 하는 답변글은 부모글에, 예, 부모글에 포지션에 2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 요 원칙을 지켜주신다라면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똑같이 이제 처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5번 글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5번 글을 이제 답변글입니다. 그러니까 답변글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위치상으로는 여기죠. DB상으로서 우리가 저장되는 순서로 따지면 이제 여기에 5번 글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요거는 1번 글에 대한 답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1번 글을 읽으러 들어가서 여기에서 답변을 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서브젝트는 저는 이제 보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언더바 A라고 할게요. 그래서 A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언더바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포지션은 부모글보다, 지금 이 AA, 지금 5번째로 입력되는 이 답변글은, 얘는 답변글이에요. 1번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글의 부모는 1번이에요. 그럼 1번, 이 부모글보다 큰 포지션을 일씩 증가시키는데, 1번보다 큰 포지션이 있나요? 얘가 가장 나중에, 가장 먼저 입력됐기 때문에, 가장 오래전에 입력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큰 포지션입니다. 얘보다 더 큰 포지션은 없기 때문에 일씩 증가시킬 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입력되는 이 답변은, 자, 포지션을 어떻게 정합니까? 얘는 무조건 0이 아니에요. 자, 0이라고 하는 값은 그거는 부모글일 때만 무조건 0을 집어넣는 거고, 답변일 경우에는 부모글의 포지션에다가 1을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글의 포지션이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요 3에다가 1을 더해주니까 얘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 뎁스는 그냥 그대로, 예, 뎁스도 부모의 뎁스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뎁스는 얘는 아무 기능 없거든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지션, 이게 하나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뎁스는 단지 들여쓰기를 위한, 예, 그런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모글에다가 플러스 1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1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값을 보고 얼마큼 들여쓰기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면 되는. 그러니까 요건 아주 그냥 단순한 필드고요. 요 포지션이 가장 이제 핵심인 겁니다. 요 혼자서 일을 얘가 다 하는 겁니다. 얘가. 예, 답변에 대한 모든 기능을 얘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우리가 답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글에 대한 답변은 이런 식으로 DB에 저장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서 이걸 다시 포지션으로 우리가 정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렬을 하게 되면 자, 포지션에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니까 0, 1, 2, 3, 4 여기에 4번 포지션 값 4번인 값이 저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4번인 값이 누굽니까? 5번 글이잖아요. 결국 5번 글은 AAA의 언더바 A라는 답변이 그리고 여기에는 1이라는 값이 자, 요렇게 저장이 되면 요거를 나중에 우리가 화면에 뿌려줄 때 좀 들여쓰기만 해주면 바로 정확하게 AA 밑에 답변이 오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이게 조금 이제 감이 오십니까? 자, 아직 감이 안 오신다면요. 자, 그러면 자, 답변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답변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자, 약간 또 중간을 좀 삽입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어떤 답변을 달아볼까요? 이번엔 2번 글에 대한 답변 달아볼까요? 그러면 2번 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보자. 자, 2번 글에 대한 답변을 달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요 원칙, 부모글보다 큰 포지션은 일씩 증가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DB 순서상 저장되는 순서로 따지면 이제 6번째 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것은 두 번째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얘는 서브젝트를 BBB 다시 언더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새로 입력되는 요 답변은 2번 글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2번 글이 부모 글이 되는 거죠. 부모보다 큰 포지션은 일씩 증가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모글 이 B 두 번째 글보다 큰 포지션이 얼마입니까? 자, 누가 있습니까? 바로 1번 글하고 5번 글이죠. 요게 2번보다 큰 포지션을 갖고 있죠. 걔네들은 일씩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는 1번 글과 4번 글, 4번 글이 아니라 5번 글이죠. 5번 글은 일씩 증가된다.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를 일씩 증가시키면 얘는 3이었으니까 4가 될 거고요. 자, 4였던 값은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입력되는 얘는 뭡니까? 자, 얘는 부모글에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니까. 자, 이거의 부모는 B고요. 네, 이 두 번째 글이고 두 번째 글의 포스는 2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부모글이 뎁스가 0이니까 얘는 그대로 1이 되고요. 자, 그럼 결국 왜 아까 부모보다 큰 포스를 일씩 왜 증가를 시켰겠습니까? 이 답변에 대한 이 값이 끼어들기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씩 밀려놔준 것 뿐이죠. 이렇게 해서 4, 5번. 안 그랬으면 아까 이게 3번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중복되잖아요, 포지션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준 거고, 그럼 결국 이걸 다시 재정렬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 3번이라는 값은, 그러기 전에 먼저, 아까 1번 글이 AAA라는 값이, 자, 4가 이제 3이 아니라 4가 됐죠? 그러니까 요거 4로 바꿔주시고, 얘는 5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요 사이에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 셀을 아래로 밀어서, 전체를 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BBB 언더바 B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걔 글번호가 6번이죠? 그리고 걔는 포지션 값이 어떻게 되죠? 3번인 거죠? 그리고 얘는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포지션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증가를 시킴으로써, 자, 오름차순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자연스럽게 답변의 위치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B와 A.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답변 달기가 지금 우리가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왜 굳이 포지션을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제 글을 또 하나 답변을 달아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답변에 답변을 달아볼게요. 자, 그래서 중간을 또 이렇게 좀 비워주시고요.
그래서 답변에 답변을 달 건데, 자, 어떤 글에 답변을 달아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2번 글에 대한, 아까 BBB 언더바 B라는, 자, 6번 글이었죠? 자, 요거에 대한 답변을 또 달아보겠습니다. 그 답변을 말고, 예, 그렇게 되면 또 설명하기 좀 그렇고, 2번 글에 대한 답변을 또 달아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미 2번 글에 답변이 하나가 달렸죠? 자, 요번에 또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번엔 아까 2번 글에 대해서 다시 2번 글에 대한 답변을 또 달아보자. 자, 이제 두 번째 다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단다라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예, 그 답변을 이제 순서대로 하자라면 이제 요게 저장이 되는 거죠. 얘도 BBB 언더바 BB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은. 자, 그러면 얘는 글 번호상 순서상으로는 7번째 글이 되는 거고요. 근데 포지션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지션은 무조건 부모글보다 큰 포지션은 일씩 증가합니다. 얘의 부모가 누굽니까? 2번 글입니다. 2번 글보다 큰 포지션이 누굽니까? 자, 2번 글보다, 즉 2보다 큰 값이 3, 4, 5네요. 그죠? 3, 즉 6번, 5번, 1번, 즉 1번, 5번, 6번 글이 큽니다. 1번, 5번, 6번. 글은 일씩 증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 바로 지금 이 원칙에 의해서 부모글보다 큰 포스는 일씩 증가시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얘는 4가 5가 되고요. 얘는 3이 4가 되고요. 얘는 5가 6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됩니까? 부모글이 2니까 얘는 3이 됩니다. 이제 다시 얘가 3이라는 값을 꿰차게 되는 거고, 뎁스는 그대로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시켜볼게요. 다시 정렬을 하게 되면은, 자, 결국 순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이 위치에, 자, 먼저 값부터 바꿔놓죠. 자, 요거는 이제 3이 아니라 4가 됐죠. 여기는 3이 아니라 4가 됐죠. 얘는 5가 됐죠. 얘는 6이 됐습니다. 자, 그 사이에 3이 될 자리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셀 전체를 선택을 하고 삽입 해주시면 이제 여기에서는 자 바로 7번 글이 되는 거죠. 7번 글이 BBB 언더바 BB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3번이 되고 얘는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같은 답변이 하나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답변도 여러 개가 달리는데 그 답변들끼리도 가장 최근에 달린 글이 위에 올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오름차순으로 해주시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오름차순으로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답변끼리도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 하나 더 해볼까요? 답변에 답변을 달아볼까요? 자, 그거 하나까지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새로운 글을 더 입력을 해보시고 또는 다른 글에 대한 답변도 달아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먼저 연필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입력을 하시고 실제 데이터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시는데 빨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해주시면, 이번에는 그러면 답변에 답변을 달아볼 건데, 어떤 답변을 달아볼까요? 자, 요걸 좀 우리가 들여쓰기를 좀 할 걸 그랬나봐요. 자, 이게 들여쓰기가 될까요? 예. 어쨌든 이게 들여쓰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6번 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볼게요. 6번 글에 대한 답변. 자, 이 답변에 누군가가 이제 의의를 제기를 했다라고 치고, 자, 6번 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보자.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글이 일씩, 포지션 값이 일씩 증가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좀 계산이 나오시나요? 자, 먼저 풀어보세요. 예, 제가 풀어드리기 전에 화면 중지시키시고, 자, 먼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잘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6번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글 순서로 따지면 어쨌든 8번째 글입니다. 그리고 6번 글에 대한 답변은요. BBB 언더바 B의 언더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 입력되는 답변의 부모는 누굽니까? 바로 6번입니다. 6번보다 큰 포지션 값이 누굽니까? 4보다 큰 것이
요 5번, 6번이네요. 그럼 결국 이것이 어떤 글이죠? 1번 글과 5번 글. 결국 얘는 1번과 얘는 1번, 자, 1번과 5번 글이 일씩 증가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이 글에 대한 부모가 자, 지금 6번이니까요. 6번은 4보다, 4의 포지션이 4인데 4보다 큰 값이라면은 현재 요 6번, 6은 이제 7로 증가를 해야 될 것이고 5번, 요거는 4로 증가를 6으로 증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얘는 뭡니까? 얘는 6번 글에 대한 자, 요게 부모니까 요거에다 플러스 1을 하면 여기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뎁스 값을 1을 가져왔으니까 거기다 또 2를 증가하니까 2가 될 거고요.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시 이제 정렬을 해보면은 자, 지금 보면 1번과 5번이 증가했죠? 결국 요거죠. 1번과 5번이 계속 이제 밀려나네요. 계속. 얘는 이제 5가 됐던 애가 6이 되는 거고 얘는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될 위치가 바로 이제 요 위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삽입이 되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8번 글이 입력되는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BBB 언더바 B에 언더바 B가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5번이죠. 그리고 여기는 2가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결국 요것을, 요 답변글을 뎁스 값을 가지고 요 크기만큼 들여쓰기를 해주시면은 결국 이것이 화면상에 이제 아주 가지런하게 이쁘게 보여지는 그런 답변글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필드 2개를 사용한다라고는 했지만 결국 거기서 가장 주축, 결국 이 포지션이라는 이 하나의 필드를 가지고 온갖, 결국 이 다양한 기능들을 다 수행을 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리 잘 쓴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2개의 필드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여유를 갖고 처리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필드를 3개를 가지고 처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